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오는 선거권의 혼솔 5월 20일 금요일 늦은 시간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백기투항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놓고 대체를 하고 있었는데 제풀에 지쳐서 인준을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이 모든 신경이 지금 써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의를 상실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의를 상실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인준을 찬성하기로 했는지 일단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고 새 정부의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 자, 과연 그럴까요? 오늘 낮까지만 해도 강경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의원총회가 원래 2시부터 열려서 4시 본회의 전에 끝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본회의를 6시로 미루고 이러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래서 순전히 발목 잡기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함. 이것은 설득력이 없죠. 자, 진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 왜 민주당이 백기투항을 했을까? 제풀에 떨어졌을까? 자, 크게 보면은 직접적인 이유가 있고 간접적인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이재명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지지율 격차도 지금 한 자릿수밖에 안 나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첫 출발을 하며 새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인준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것을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겁니다. 국회에 있는 친명계, 친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인천 계양을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를 부결시켜서 낙마를 시켜서 그것이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분다면 본인 선거는 물론이고 지금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대참패, 지금도 참패가 예상되는데 그런 역풍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넌지시 이렇게 새 출발, 대통령 새 출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윤호중도 새 정부의 출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언제적에 민주당이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줬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명분들인데, 자, 이제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인준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만일 이것을 오늘 당론에서 부결로 정하면은 이재명은 뭐가 되죠? 이재명은 완전히 패싱 당하고 존재감이 상실돼서 리더십을 아예 박탈을 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의 이 존재감, 리더십을 박탈을 해버리는 결과가 되죠.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가결을 하자는 쪽으로 친명 의원들,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분위기를 몰아갔겠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당론을 안 정하고 아예 자유투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 더 백기투항한 것이 찬성 당론입니다. 찬성 당론.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으니 찬성 당론. 자, 이것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민주당이 야당으로 변신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이미 상실을 해버렸고 심지어 민주당이 겁을 먹었다. 그런 말까지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서 강대강 대치로 나갈 그럴 여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다 떨어져 버렸어. 다 떨어져 버렸죠. 전의를 상실할 그 상태입니다. 자, 일단 오늘 아마 갤럽 여론조사에 쇼크를 받았다. 그리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이 분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갤럽이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42%대 민주당 29%, 30%도 안 되는 지지율로 추락을 했습니다. 168석 최대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29%. 자, 거기다가 이 지방선거에서 캐스팅 보터 지역이고 또 최대 승부처가 지금 충청권이죠. 충청권인데 충청권은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지지율 참변. 충청권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50%, 민주당 13%, 13%. 거의 4배, 4분의 1, 국민의힘에 비해서 4분의 1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 승부처에서. 일주일 전에 48대 30이었는데 지금 50대 13, 30%가 13%로 반타작 또 더 나버렸죠. 자, 이 이유는 뭐냐? 일단 여러 가지 전반적인 민주당의 추락 실책이 있지만은 최근에 천안이 지역구인 삼선 박완주 의원 성추문이 일어났죠. 성추문이 일어나고 그것을 또 본인이 변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충청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박완주가 천안 지역구인데 천안은 충청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큰 곳이죠. 자, 거기서 완전히 민심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으로부터. 자, 그리고 이 박완주 추문은 최강욱에게서부터 비롯됐죠. 최강욱. 그때 뭐 짤짤이 발언. 그 여성 보좌진이 있는 그 단체 대화방에서 줌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박완주나 이 지금 민주당의 성추문들은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계속 제보를 받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더 충격파가 큰 겁니다. 자, 이렇게 성추문도 있는데 자질이 드러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드러나는 일들이 최근에 또 잇따라 있었죠. 민주당. 자, 마치 코미디 같은 정치를 했는데,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정말 자질을 의심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있었습니다. 특히 한동훈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모 발언, 이모 교수를 이모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모와 공동체자. 그리고 최강욱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한국 3M을 한동훈 후보자의 딸 한땡땡 가지고 한국 3M을 한동훈의 딸이 기증한 것 아니냐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은 또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조국 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2심 판결이 났는데 다시 국회의원직 박탈형을 받았습니다.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자,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 이 상황이 됐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저질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제는 또 고민정 문재인 퀴즈 고민정 의원이 예결위에서 한동훈과 결투를 신청하듯이 막 10몇 분 동안 물고 늘어졌다가 톡톡히 망신만 다 당하는 민주당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의 고민정이 윤석열의 한동훈에게 완패했다. 이것이 지금 화제가 돼서 엄청난 그 영상이 조회수를 기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을 낙마시켜주면은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하게 해주면은 한덕수를 인준을 해주겠다. 이렇게 물밑 교섭을 벌이다시피 했죠, 민주당이. 그런데 그것이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자멸을 하면서 무너지면서 민주당이 대실패를 돌아갔고 오히려
한동훈만 띄워주는 그런 결과, 한동훈 현상이 지금 일어나서 한동훈의 인기가 폭발하는, 자, 이런 지경이 되니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 기류입니다. 참패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전체 17개 중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길 것으로 보는 건 호남 3곳, 강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다 뒤집어졌습니다. 경기도까지 마찬가지로. 김원혜 의원이, 김원혜 후보가 지금 김동연 후보를,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계속 격차를 벌려나가는 이 상황입니다. 굳이 이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이긴다. 이런 그 기록까지 가는 상황이니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이 힘을 잃은 것이죠. 싸울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이 있죠. 여기도 아마 지금 이재명까지도 지금 개항을 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전의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꽃놀이패 전략이 성공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무총리 없어도 우리는 갈 수 있다. 그 무슨 타협 같은 거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 밀어붙였죠. 한동훈도 그 임명을 재가를 하고, 그리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판단할 거다. 한덕수는 협치의 상징으로 내가 골랐다. 한덕수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발탁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총리까지 시킨 인물 아니냐. 그러니 상식적으로 판단할 거다, 민주당이. 자, 이런 식으로 뚝심을 보이면서 밀고 갔죠. 타협은 없다. 그래서 이 꽃놀이패라는 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가결을 해서 한동훈 총리 체제를 출범시켜주면은 모양이 좋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일들도 국무회의도 제대로 하고 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양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을 낙마시키면은 그 역풍으로 여권이, 윤석열 정권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것은 이 실익을 얻는, 모양은 떨어지지만 실익을 얻는 그런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꽃놀이패였습니다. 이 꽃놀이패라는 것을 이 정치적인 감각,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밀고 나가는 바람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백기투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첫판이 지금 상당히 뭐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 같았죠. 인사청문회,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인준 투표, 이것을 놓고 민주당이 기세 좋게 벼르고 달려들었는데 결과는 맥없이 민주당이 스스로 제풀에 무너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TKO로 완성을 하는, 제압을 해버리는, 자, 그런 결과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 새 정부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막 겁을 주고 또 국정 발목을 잡을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지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정치, 그리고 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정치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고, 자, 그것이 성공을 거둔 오늘 하루였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